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월 12일 새벽부터 방송할 내용인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저번 주까지 이준석과 윤석열의 기싸움에서 이준석이 압승을 했고 현재 윤석열은 이준석의 아바타로 이준석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는 것이었고요. 저번 주 이준석과 윤석열이 국회의사당 극적인 하회를 하기 전에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25.1%까지 급락을 했었죠. 그것이 윤석열의 실체다. 쓰레기 보수 우파, 보수도 아니야 그것들은. 우파도 아니야. 그냥 돈벌이야. 쓰레기 유튜버들, 사칭 우파 유튜버들과 나이 드신 분들 또는 TK 일부가 지지하는 것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25%가 최고치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25%를 깰 위기가 되자 윤석열은 이준석한테 무릎을 꿇고 현재 이준석의 아바타처럼 행동을 하고 있죠. 그건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 과정에서 쓰레기 자유우파라는 유튜브들 털투브가 윤석열을 밀며 이준석을 죽이려다가 실패했고 또 이제 이준석과 윤석열이 화해 모드로 들어가고 안철수의 급반등이 나오자 쓰레기 우파 유튜브들은 안철수를 밀기 시작했다. 즉 그들의 논리는 윤석열 플러스 안철수가 되면은 우리가 야권에서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 이런 방송을 하기 시작하죠. 그것들도 지들끼리 싸워. 누가 돈을 더 많이 뺏어가느냐, 누가 더 많이 버느냐. 진승호라는 놈은 슬쩍 이준석의 편을 들면서 단일화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한 달 전쯤 해야 된다. 그 신해식이라는 놈은 나는 이제 윤석열 안 밀어, 씨발. 안철수 밀 거야. 그리고 그놈의 새끼들 다 돌아버려서 고성국이라는 놈은 꾀죄다. 안철수 플러스 윤석열로 단일화로 가자. 대부분 안철수 플러스 윤석열 단일화로 가자 하고 지랄 발광들을 하고 있죠. 그것들이 원흉이에요. 그 쓰레기 자유우파 유튜브라는 것들이 틀딱틀리들이 윤석열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정권 교체율이 정권 재창출보다 20%가 앞섰고 국힘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20%가 앞섰고 또 그 문재인의 부정평가가 20% 앞섰어요. 막대기만 꽂아놔도 우리는 국힘에서 누가 나가도 이길 선거를 윤석열이가 다 망쳐놓은 거야. 그걸 다시 회복시키려는 이준석이가 가련하다 하는 거죠, 저는. 제가 웬만해서는 이준석이의 의견과 이준석의 그 행동에 동조하는 사람인데, 이준석이가 지금 홀로 윤석열이가 그 구정전에 윤석열이가 구정전에 이재명보다 5 내지 7%를 앞서가는 지지율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있다는 거죠. 여의도 연구원의 그 조사를 빌어가지고 그거 불가해요. 제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은 고고TV 여명이 보는 판세는 윤석열이가 절대 이재명한테 7%를 앞서갈 수가 없어요. 구정전에. 제가 저번 주에 하나 올렸어요. 저는 안철수를 4.7 보선 때 주저앉히고 소멸되기를 바랬던 사람이고 안철수를 언급하기 싫었는데 안철수는 상수로 나왔다 그랬죠. 제가 저번 주에. 고고TV 몇 명 안 보지만 몇몇 A 시청자들이 이메일을 주는 걸 내가 한두 명 답해 드렸는데요. 안철수의 지지율이 상승 추세로 가지 않고 꺼질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 말에. 안 그렇다. 안철수의 상승세는 고착화가 들어가고 요번 주에 15% 넘을 것이며 찔끔찔끔 상승해서 윤석열과 국힘을 무력화시키는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힘든 건 윤석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안철수의 지지율이 10%를 뻗기면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25% 선을 깨길 위협하자 제가 말씀드린 게 윤석열이가 안철수한테 잡아먹히게 생겼다 하고 말씀드렸죠. 그게 지금 고착화되는 과정이다 하고 하면서 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는 필연적으로 다가와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데 누가 먹힐 것이고 누가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 상태로 가면은 윤석열이가 안철수한테 먹힙니다. 당세가 윤석열이 국회의원이 105석이 있고 또 국힘 당원도 많고 또 전국 조직도 갖고 있고 돈도 많고 절대적으로 단일화해서 윤석열이가 안철수를 앞서갈 수가 있죠. 그죠?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철수가 제가 요번에 볼 적에는 안철수는 끝까지 가리라고 봐요. 지금 안철수가 워딩이 나오는 걸 보면은 물론 안철수도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막판에 단일화를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래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안철수 지지율이 지금보다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고고티브의 생각이에요. 이준석이가 틀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4.7 보선 이후로 김종인, 이준석, 안철수,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체제로 가야지만이 우리가 압승을 할 수가 있고 안철수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골백번 방송을 했어요. 근데 안철수가 지금 현실적으로 상수로 나왔어요. 윤석열을 위협하는 순간이 되고 있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경선 과정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리기를 윤석열은 또는 이재명은 국민들로부터 대단한 혐오감을 갖고 있고 국민들 10명 중에 7명이 싫어한다. 3명 중에 2명이 싫어하고 1명만 간신히 지지를 하는 무능, 혐오, 비도덕적인 대통령 후보다. 그걸 파고든 게 안철수죠. 그래서 20대부터 60대까지가 안철수로 지금 어느 정도 서용이 들어갔는데 그 모든 책임은 이재명에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한테 있었다. 고고티브의 보수 우파니까 보수 우파, 개혁 보수니까 늙은 애들은 얘기 들어오지 마. 그런데 그것을 다 까먹은 게 윤석열이었고 안철수는 그 틈을 비집어서 안철수가 스스로 한 일이 아니고 국민들은 윤석열과 이재명이 질려서 안철수 쪽으로 갔다. 안철수가 내 지지율 올려주세요. 그리고 안철수가 존재의 가치가 있어서 지금 지지율이 15% 고착화가 되는 과정이 아니다. 이러는 것이죠. 그럼 국민이 자발적으로 그 민심이 둘 다 싫다. 이재명, 윤석열 둘 다 싫다. 너무 혐오적이다. 대체제를 찾다 보니 안철수로 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국민이 느끼고 안철수를 지금 지지율이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준석 같은 경우는 2030의 세대, 2030과 5060을 합해서 4050을 세대로 포위한다 하는 것도 안철수의 급상승과 안철수의 약진에 의해서 그것도 무력화가 될 것이다 하는 게 고고티브의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리고 그 평론가들이 말을 하기를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 이슈가 계속 터지면은 이재명이가 부각되지 않고 단일화 이슈로 전국의 블랙홀로 들어가서 야권의 이익이다 이런 평가를 하죠. 그래서 단일화 이슈는 전체 야권에 불리하지 않다. 근데 요번에는 제가 볼 적에 안철수가 끝까지 가리라고 봐요. 어차피 4.7 보선 이후로 안철수는 차차기를 노리는 거로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이 평론가나 기자들이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냥 받아 쓰고 이 기자 저 기자 서로 막 그 교환을 하면서 받아 쓰는데 얘네가 말하는 게 뭐예요? 안철수가 15% 박스권을 형성하고 윤석열이가 30%를 못 뚫고 정체를 하면은 윤석열이나 안철수가 둘 다 난감해지며 특히 윤석열 쪽에서 힘들어질 것이다.
이준석이가 그러죠. 이재명보다 5 내지 7%를 앞선다는 것은 이준석의 말에 따르면 구정 전에 윤석열이가 42, 3%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를 주저앉힌다는 건데 그거는 불가해요. 제가 볼 적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국힘 내부에서 거강꾼이다. 지금 이준석의 말은 거강꾼들이 즉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모색하고 물밀 접촉을 하는 거강꾼들이 설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거강꾼이 누구냐 하면은 윤석열과 윤석열 핵심 윤핵관들이라는 거죠. 고고TV가 계속 방송한 대로 윤석열이라는 자는 처음부터 그 되지도 않는 야권 통합, 좌우 통합을 갖고 나오고 새시대 위원회를 세우고 김한길을 세우며 김민전이를 들이며 그죠? 처음부터 나올 적에 안철수한테 호감을 가졌었고 그런 과정에서 김한길과 김민전을 들여서 안철수하고 제2단계를 모색했던 윤석열이었으며 지금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단일화를 갖다가 오늘도 한국기자협회에서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고 토론을 하는데 난 단일화가 관심 없다. 윤석열과 단일화가 관심이 없고 어떤 조건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나는 무조건 완주한다. 이렇게 전 국민 앞에 또 이야기를 했죠. 근데 윤석열의 워딩은 단일화 문제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며 내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따가리들과 윤석열 쪽에서 윤석열이에요. 이거는 안철수한테 물밑 접촉으로 단일화 작업에 들어간다. 이런 걸 이준석이가 또 터뜨리죠. (1월) 말까지 구정이 2월 2일까지네요. 구정까지는 열심히 둘 쪽에서 안철수와 윤석열이 지지율 확보, 지지율 상승에 노력하고 거기서 여의치 않으면은 한 달뿐이 안 남으니까 구정 지나면은 단일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미리 윤석열과 윤석열 측은 윤석열 혼자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벌써부터 알고 안철수하고 단일화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원희룡이라는 애가 나와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희룡이는 윤석열의 깐부. 원희룡이가 나와서 11일 날 나와서 출연해가지고 라디오에 단일화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지금은 아니고 한 달쯤 있다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죠. 그걸 쓰레기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다 앵무새같이 지금 되뇌이고 있죠. 이게 뭐야?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이를 갖다가 국힘에서 뽑았으며 보수가 국힘을 밀고 있으며 고고TV도 비판을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뭐하러 대통령 후보가 됐어? 밖에서 안철수하고 윤석열이하고 같이 단일화를 하고 너희끼리 할 것이지. 기가 차다. 막대기 갖고 우리가 막대기만 박으면은 무조건 우리가 정권 탈환에 기회와 그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그걸 윤석열이가 다 까먹고 이제 안철수하고 단일화 들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은 고고TV는 기가 차요. 그걸 받아가지고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 안철수와의 단일화만이 살 길이다. 그놈들은 항상 그랬어. 4.7 보수 때도 안철수를 밀면서 오세훈 꺼져, 이준석 꺼져, 김종인 꺼져. 안철수로 단일화돼야 돼. 안철수의 과거를 보면은 문재인하고 단일화를 했고 문재인한테 줬고 박원순한테 단일화했고 박원순한테 줬고 그러다가 안 되면 튀어나와서 김한길하고 무슨 민주당을 차려가지고 걔 막 망가졌고 전체 세력을 보면은 안철수보다 국힘이 훨씬 커요. 국당보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비교해 봤을 적에 국민들을 봤을 적에 안철수와 윤석열을 비교하라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은 헷갈리게 됐죠.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냐? 공정과 상식이었다니 공정과 상식은 없었고 오로지 정권 교체하고 덤벼드는데 그럼 안철수도 정권 교체를 주창하지 않느냐? 그럼 능력이 뭐냐? 경제와 IT와 미래를 더 여는 능력이 뭐냐? 거기서 안철수를 지금 서행하고 있는 국민들은
안철수가 윤석열보다 낫다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가 이재명보다 도덕성이 낫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머리 아파요. 저 이런 방송하는 거. 그 쓰레기 자유우파를 사칭하는 유튜버가 차면은 나도 좋은데 그렇게 방송할 수는 없고 저도 골치 아파요. 누구 쪽으로 힘이 몰릴 것인가? 국민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의 힘이. 안철수 쪽으로 몰릴 것인가? 윤석열 쪽으로 갈 것인가? 저도 머리가 아파요. 안철수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아요. 제가 볼 적에는 이준석이도 할 수 없이 안철수는 주저앉힐 것이며 안철수는 소멸될 것이다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이재명과 윤석열의 큰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응? 안철수가 윤석열의 지지율을 일단은 가져갔고 그게 일부는 다시 윤석열한테 돌아가고 있어요. 그 2030들이 또는 국민들이 한 번 떠난 민심이 100%다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윤석열 쪽으로. 너무나 크게 윤석열의 문제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지지율도 안철수가 꽤 갖고 올 거예요. 앞으로. 보시면 알지만. 대통령이라는 것은 당세 싸움은 좀 맞지만은 개인 인물이 중요한 거예요. 인물도 뽑는 게 대통령이에요. 국회의원하고 달라요. 전국 그 선거하고는. 전국에 250개 각계격파하고 그거하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의 인물은 다른 겁니다. 첫 번째 능력을 봅니다. 두 번째 미래 비전을 봅니다. 도덕성 같은 건 이때까지 안 봤어요. 국민들은. 그런데 둘 다 도덕성이 너무 심하니까 국민들이 질려가지고 안철수 쪽으로 지금 서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냐 하는 문제. 안철수가 20%를 뻗기면은 그 완전히 3강 구도가 아니라 이재명은 하나 남아있으니까 우리 윤석열과 안철수 2강 구도가 가는데 그때 안철수가 20%를 뻗기면은 걷잡을 수 없이 국힘은 무너집니다. 우리 국힘의 대선 주자. 그래서 원고는 하나도 못했는데 안철수가 지지율이 떨어져도 8, 9%인데도 단일화는 해야 되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대신에 안철수가 지금 10% 전후로 떨어진다고 할 적에 지지율이 윤석열이는 이재명보다 압도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지지율이. 15% 정도는 앞서야 되겠죠? 지금 이제 30% 미치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불가하다는 거죠. 뭐 가지고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 씨가 있었어야 되고, 자강론을 했어야 되고, 윤핵관이나 윤떨거지들을 벌써 쳐야 됐었고, 지금이라도 개혁보수를 앞에 내세워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윤석열이가. 김종인 씨 절대 선대위 복귀는 없다. 결국엔 들어와요. 근데 보시면 알지만은, 이 바보 같은 짓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거야, 윤석열이가. 그 다음에 개혁보수의 상징인, 유승민 씨를 상고처리해서 모시라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안철수의 이 바람, 이제 어느 정도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걸 이준석이 어떻게 막아? 이준석이가 진짜 사면 초과가 들어가죠? 윤석열, 따가리 핵관들이 지금 안철수하고 지금 딜을 하고 있고, 단일화. 그 다음에 쓰레기 자유우파 유튜버들, 그것만 이준석만 죽여라 하는 것들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당내 세력들, 그 멍청한 당내 꼰수기들. 그것들은 항상 그렇게 운동을 해서 항상 대표한 것들이야. 5년 동안. 근데 또 안철수하고 단일화 들어가는데 이준석 혼자는 못 막는다는 거죠. 이준석이 신이야? 윤석열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윤석열이가 이재명보다 훨씬 압도적인 지지율을 앞서가는 걸 이준석이 어떻게 만들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윤석열의 무능, 비전, 이거 하고 이재명의 악랄하고 사악한, 행태를 보고 거기서 빠져나가서 안철수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국힘이 2달 동안 그 김종인 1달 반 모신다 안 모신다 쫓아낸다 2달, 이준석하고 또 1달,
그 너저분하게 윤석열과 윤석열 쓰레기들이 미래 권력을 가져가려는 걸 보면서 권력도 없는데 질려버렸단 말이지. 그게 다 안 돌아간다고. 국힘 쪽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후보 교체하면 되는데 그건 지금 안 되니 국민들은 안철수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15%가 고착화되면은 어느 순간 윤석열이가 또 실수를 하고 국힘 쪽에서 또 망언이 나오고 국힘이 망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국힘은 저것들은 원래 썩은 것들이야. 국민 정서하고 굉장히 괴리된 게 국힘 집단이에요. 검사, 판사, 관료 출신들. 지금은 윤석열이가 깨꼴락대고 25%에서 뭐 간신히 3% 업돼서 27% 이렇게 가니까 윤석열 지지율 다시 끌어올려서 우리가 권력을 장악해서 자리 나로 가주자. 이것 때문에 참고 있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또 올라가잖아? 그럼 또 망언이 나오고 실언이 나온다고. 젊은이들 하는 거 보면 나 가련해 죽겠어. 윤석열 무망언 5일째. 엄청 나왔어. 망언이 윤석열이가 지금. 5일째. 내가 볼 적엔. 그런데 2030이 이점이 워낙 실언이 이준석을 위해서 윤석열을 지지하자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데 그것도 오래 못 가요. 2030만 있나? 그들이 서인보트는 맞죠. 5060을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안철수하고 윤석열이가 막판 단일화를 들어가면은 오히려 윤석열이가 안철수한테 먹힐 수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지금 감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안철수 그 뻗대기 그거 누가 당해? 지금이라도 안철수 무시하고 무조건 자강론으로 가야 돼요. 윤석열이가 멍청하든 곰탱이든 무조건 윤석열이가 당선되도록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철수한테 먹힐 확률이 이번엔 많아요. 싫어한다니까 국민이 양쪽에 그 윤석열 이재명 다 싫어한다니까. 응? 그래서 김종인 씨 빨리 들여야 되고 저렇게 밈 돌리고 짤 돌리고 말이지 여가부 폐지함 7자씩 그렇게 젊은 애들 정책 보좌관들이 하는 그런 선거운동 하면 안 돼요. 그 오래 못 가요. 그런 선거운동은. 큰 그림으로 큰 전략을 쳐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종인 씨뿐이 없어. 위험해요 지금.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고고TV는. 아니 그거를 안철수가 요번에 두각을 못 나타내고 그 두각을 나타내 준 놈이 바로 윤석열이라는 거야. 내가 국힘을 지지하고 평생 동안 보수였다는 게 진짜 쪽팔려 죽겠어 나는. 이런 사태를 만든 게 무시랭이를 들여가지고. 이까지 하겠습니다.